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본인이 여기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대단한 줄 알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생활성에서 쉽게 감정 기복을 보이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에 즐거워했다가 어떤 사건 하나에 슬퍼했다가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 세서요, 상황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단서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존심이 세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남이 나를 쉽게 봐서 남이 나를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요, 자신이 문제가 있고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실제와 다르게 느끼기도 합니다. 쉽게 피해적인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거나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됐는지를 보면요. 발달 과정에서요, 남들과 잦은 비교를 당한 경험이 많을 경우에 그렇게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가. 너를 지우려고 했는데 네가 태어났어. 이런 식의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면 본인이 태어난 것부터가 실수가 되는 거고 나의 존재 자체가 실수로 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원치 않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게 되죠. 실수했을 때 과도한 처벌을 당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혼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과도하게 그렇게 자주 혼이 나다 보면 계속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반면에 자존심이 세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조건식의 사랑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무언가를 했을 때 너는 착한 아이야. 어떤 걸 해야지 너는 좋은 아이가 돼. 이런 식의 조건식의 사랑을 받는 경우에도요,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죠. 단점이 아닌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본인의 장점이 아닌 끊임없이 단점만 보면서 본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보도록 하고요.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을 내가 수용을 하고 그게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면서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인 양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을 줄일 수가 있겠죠. 진정한 겸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겸손이 인지적 왜곡인 축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반감시켜서 표현을 하죠. 아유, 뭐 제가 했나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잘못된 표현인 거죠. 제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저도 기쁩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추하지 마라. 반추의 끝은 자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하거나 반추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당장 반추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러한 얘기를 써놨죠. 맛도 다양한 맛이 있듯 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면이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쓴맛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이렇듯이 굉장히 다양하죠. 한 사람 안에도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듯이 내 안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요. 그러한 면이 모두 합쳐졌을 때 바로 진정한 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 말을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나는 그것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써놓거나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